공공병원은 진료비가 더 쌀까?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덜할 것 같아요. 저같이 일반인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의사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병원 의사하고 민간병원 의사의 다른 점, 그리고 매력이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김종혁 교수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김은경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인공. 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의 직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김은경이라고 하고요. 공공병원에서 15년 차. 대단하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와. 네. 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로 잠깐만 나도 안 세봤는데 한 12년 차? 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참고로 TMI인데 우리 그 동기동창이야. 오늘 조심하세요. 네네네네. 일단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뭔지는 알지만 잘 모르시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나도 잘 몰라. 아, 진짜요? 나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공공병원에 가볼 일은 더 없지. 어떤 병원을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나 정부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네. 병원들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손쉽게 동원될 수 있는 의료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아, 코로나19 때처럼요? 그렇죠. 그때 뭐 민간기관도 많이 역할을 했지만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죠. 저희는 을지훈련 때도 비상소집. 아, 을지훈련 때도? 그럼요. 그러면은 사학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넣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네. 저처럼 일반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그건 좀 그렇죠? 어. 공무원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거든요. 네.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그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민간병원이 어떤 곳인지는 깜신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사학연금을 넣고요. 그리고 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친다는 거, 연구를 우리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연구해요. 와, 저도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제가 잘 모른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다. 그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한 정책적인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네. 정책적 마련이 됐을 때 임상 현장에서 먼저 적용해 보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연구 그것과 관련된 강의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선제적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다쳤다가 복귀하려면 스포츠 재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하다 다치면은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종결되면 다음 날부터 일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못하죠. 몸이 그만큼 안 됐는데 그래서 작업 능력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든지 이런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중증도를 높여서 진료를 하려고 하죠. 암이라든지 뭐 희귀병이라든지 민간병원들은 중증도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죠. 두 분 각자 이제 민간병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한 지 10년 이상 되시잖아요. 제일 궁금한 거 이제 두 분의 연봉은 얼마나 다를까? 연봉 차이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내가 더 받지 않을까? 급여 명세서 한번. 근데 깜씨는 민간 병원이기도 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서 좀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대학에서도 월급이 나오고 병원에서 월급이 나오죠. 공공병원은 어때요? 기본급의 성과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병원에서 공공병원으로 이직할 때 급여 한 3분의 2 정도 받고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깎여서 가셨군요. 김은경 과장이 의대 다닐 때 우리 과 탑이었어. 사실은 전국에 있는 어느 민간병원도 지원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성적이었던 거지. 근데 그래도 적게 받는 대신에 진료에 대한 푸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적지 않을까? 내가 논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민간병원은 우리가 이래가지고 CT도 사고 MRI도 사고 다 사야 돼. 그래야 진료가 네. 가능한 건데 네네네. 공공병원은 CT, MRI 정부에서 사주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죠. 고가 장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료보험으로 환자분들 진료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받으니까. 그러면 민간병원이랑 또 그건 비슷하네. 아니 그러면 이쪽은 내가 벌어서 내가 장비를 사야 되는 거면 우리는 다. 대신에 을지훈련 하잖아. 아, 동원된다고요. 우리 일찍 훈련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 가장 최전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공공병원 의사들 아닐까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 공공병원의 중요성. 그렇죠. 이래서 있긴 있어야 되겠다. 결국은 국가에서 일부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거잖아요. 민간병원보다는. 근데 이 부분이 필요했구나.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코로나는 다시 안 오더라도 비슷한 전염병 언제든지 맞아요.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서 네.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봉이랑 의료 장비 이런 게 좀 속물적이라서 궁금했는데 그거 말고도 공공병원의 장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장점이 있을까요? 진짜 이제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환자들이 산재 이후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직접 일에 적응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작업복을 입고 왜 아픈지 왜 자꾸 이 무릎에 탐이 다시 나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이걸 직접 보는 것과 말만 들어서 하는 것과 다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수익성이 낮아서 사용할 수 네, 없는 네. 프로그램, 장비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진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뭔가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의 작업 방식을 바꾸는 이런 연구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연구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뭔가 도구를 개발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것도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는 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지 정책 연구를 하기도 하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운영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간병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를 같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급성기 치료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을 더 많은 부분을 우리 민간병원들이 커버하고 있으니까 아플 때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데가 민간병원이잖아요. 나는 그게 좀 적절한. 깨졌으면 좋겠어요. 어. 왜 민간병원을 더 빨리 찾아가야 되지? 근데 공공병원은 그냥 저같이 일반인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맞아, 이런 공공병원마다 오해도 있을 것 같아. 네, 공공병원마다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공공병원들 지방의료원이나 네네네. 근로복지공단 병원, 네네네. 보훈병원 이런 데를 네네. 생각을 했을 때 일반인들 진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공병원은 환자의 진료비가 더 쌀까? 그런 생각도 좀 궁금해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지. 우선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 급여냐 의료보험이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잉 진료가 덜할 것 같아요. 과잉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이 적다? 그렇죠. 아주 순화해서 잘 표현해 주시네요. 사실 의료기관은 모두 다 환자들을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공공병원에 대한 오해는 조금 그러니까 풀어야 이번에 될 좀 필요가 풀어야 있는 것 되겠다. 같아요. 제일 많이 받는 오해가 어떤 거예요? 저희 이제 근로복지공단 병원이니까 산재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감기 환자도 가도 진료 받는 당연하죠. 아, 진짜요? 네, 일반 국민들 당연히 다 오실 수 있고요. 영유아 검진 네네네, 아기 있으시죠? 네.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됩니다. 아 진짜? 영유아 검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거예요? 공무원이 가면 좀 더 할인 받나요? 아니요. 공무원분들 의문의 일패.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근로복지공단 병원이니까 산재 환자들한테는 더 특화된 고도의 진료가 가능하다. 사실 저는 공공병원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이 OECD 평균이 53.5%인데 우리나라는 5.8%밖에 안 돼요. 너무 적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수준이나 네네. 시스템 이런 것들도 바꾸면 이렇게 좋은 의료진들도 장기간 근속할 수 있게 되고 또 국가에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낮죠? 이 비율이. 각자 10년 내에 이 정도는 비율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10% 정도? 10% 10% 정도는 정도는 그래야 올려야 된다. 전염병이 갑자기 돌았을 때
전염병이 완전 대였구나.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치.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모두 다 힘들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또 올 것 같거든. 어쨌거나 예산을 더 늘리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야 해결될 수 있겠죠. 네네. 저도 땀신 얘기하신 것처럼 10에서 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태가 터졌을 때만 공공의료기관을 중요시하면 평상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의료의 질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병원이 제일 이제 이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난이잖아요. 네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의대생 2,000명을 늘려서 의사 수를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진짜 의대생 2,000명이 늘어나면 공공의료가 강화될까요?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은경이가 밀려서 간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탑인데 가잖아. 꽈탑이었는데. 예, 꽈탑이 갈 수 있는 더 소신 있고 더 뜻이 있는 친구들이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그 자리가 채워지지 의사 수만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거기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그렇죠. 동의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낙수 효과로 공공의료기관을 채운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기는 뭐 갈 데 없는 의사들이 꽈탑이 가는 병원이어야 된다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 일하는 이제 의사들에 대한 시스템도 조금 달리 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을 생각을 했을 때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 연수 네네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신 있는 의사들이 올 수 있게 되면은 좀 더 공공의료기관이 질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인식도 더 좋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어쨌든 환자를 진료를 하고 그 환자가 완치 혹은 치유를 해서 일상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의사로서의 목표인데 그러다 보면 각자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기 잘했다. 너무 많은 분을 떠오르고 너무 많은 분이 눈물 나려고. 여기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희 산재 환자분이셨는데 쓰레기 상하차를 하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시다가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서 상차를 하시다가 뒤에서 자동차 추돌로 왼쪽 다리가 절단이 되셨고 오른쪽 다리도 굉장히 이제 심하게 골절이 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40대 초반. 연령대도 너무 젊으시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차량 운전을 했으니까 수동 변속기 차량이거든요. 왼 다리가 절단이 되셨으니 클러치를 밟을 수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충분히 하고 할 수 있는 작업력 강화나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진료를 한 다음에 복귀를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차를 한 대 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차량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오토로 개조하려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 다닌다 그랬잖아요. 가서 이게 사업주가 혹시 그걸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사업주에 가가지고 없어.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제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업주는 당연히 싫죠. 건강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류현철 선생님 여기 한번 압니다. 네. 일환경 건강센터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차량 개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2천만 원 이상을 든 게 아니고 세미오토라고 그래서 버튼형으로 할 수 있게 차량 개조를 해서 환자분을 복귀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따뜻해진다. 그죠? 마음이 따뜻해진다. 네, 마지막에 종결하시기 전에 이제 댁이 머셔가지고 그 가족이 오신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 케어가 하시느라고 근데 사부님이 아내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의료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남편이 여기 병원에 이제 어베너스가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공공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을 좀 받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 환자분 치료하시는 거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율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가슴 따뜻해졌던 이런 경험 있나? 이런 시나리오는 민간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쵸. 현장에 일단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회로 복귀를 하고 일터로 복귀한다는 거는 그분의 인생,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이런 거여서. 아니 나도 오늘 많이 배우네요. 일상생활의 복귀가 아니라 직장으로의 복귀는 또 다른 관심과 그럼요. 지원이 필요한 거네. 네네. 그러니까 단지 진료실에서의 진료가 우리 의사지만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환자들의 그 넘어서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쭉 경험을 하면서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공병원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마지막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거를 확실하게 정말 알았네. 확실하게 말해준 네, 사례 네, 네. 같아요. 전염병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었네. 그럼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각이 여전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뭐 차량 개조나 이런 거를 저희 민간에서 좀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사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공병원 앞으로 10년 내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에서 20%까지 좀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이직하시겠어요? 아, 마지막 이야기에 조금 흔들렸어.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이점 그리고 각자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좀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